대선 끝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사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끝나면 조금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뉴스는 여전히 많습니다. 와, 저 뉴스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네. 오늘 이번 주 시사 일정 많죠?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부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예방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같이 사는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도 등교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10일 동안 수동 감시를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 수동 감시는 대상자가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증상이 생길 경우에 스스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네네. 다만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이제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확진이 될 경우에 이 검체를 채취한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PCR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수동 감시로 전환된 뒤에 한 6, 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5살에서 11살 백신 접종 계획을 이제 방역 당국이 발표를 하는데 이달 말부터 이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렇죠. 서울 지하철 심야 운행도 오늘부터 정상화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오후 10시 이후에 적용이 됐던 이 대중교통 심야 감축 운행을 서울시가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 5호선부터 9호선 그리고 우이 신설선은 오늘부터 정상 운행이 되고 이 코레일과 연계해서 운행 중인 4호선은 19일 토요일부터 이제 정상 운행이 되고요. 3호선은 4월 1일부터 심야 운행을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간담회 한다면서요. 오후 2시에 하고요. 인수위원장 임명 수락 소감과 앞으로의 인수위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직접 밝힐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 하고 문재인 대통령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아니면 모레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회동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여기서 오갈 것이다. 이런 관측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미 건의를 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보도한 언론 내용을 좀 자세히 봤는데요. 이게 공개적인 회동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공개 회동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제안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여지를 좀 남기고 있습니다. 사면론이 살아있긴 합니다. 이번 회동에 오가진 않을 거란 얘기도 있고 오갈 거란 얘기도 있고 제안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요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로 넘어가죠. 법원 정기 인사와 대선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여태 첫 재판도 안 열렸었어요? 그러니까 두 차례 이제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되긴 했었는데요. 근데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일 열리는 재판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이 전 차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전 차관의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가 됐던 전직 경찰관도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때 그 화면이 블랙박스 화면이 뜨면서 그렇습니다. 참 놀랐던 그 사건 첫 재판이 화요일에 있고 또 있습니까? 한국은행이 화요일 2월 수출입 물가지수를 공개를 하거든요. 지난 1월 수출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4% 올랐는데요. 이 2개월 연속 하락 후에 상승한 그런 수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문에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2월 수입 물가지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요일로 넘어가 보죠. 통계청이 수요일 2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 고용 회복세가 이어졌을지가 관심입니다. 지난 1월 실업자 수는 1년 전 대비 113만 5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2000년 3월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 수치라고 합니다. 취업자요, 실업자요? 취업자입니다. 취업자가. 네네.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해 1월에 기저효과에 이어서 수출 호조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삼성전자 정기 주총이 있다고요? 이 정기 주총이 열리는데요. 몇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일부 그 간부들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그리고 사회이사 재선임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논란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 일부 후보들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갈등이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 사실은 삼성전자 10만 전자 된다 막 이러면서 개미 투자자들 쫙 몰려들고 이랬던 때가 얼마 전인데 6만 원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렇습니다.
그 소액주주들이 굉장히 불만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 수만 506만 6천 명이 넘거든요. 사실 주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 되게 많았고 첫 번째로 손이 가는 곳이 무조건 삼성전자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개인 투자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주식이에요. 소액주주들의 불만도 크기 때문에 예. 이번 정기주총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조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수요일 정기주총 많은 관심 보이고 계시고요. 목요일로 가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 기소가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첫 재판이 목요일에 열립니다. 예. 곽 전 의원 그리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데요. 이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곽 전 의원 등이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곽 전 의원은 지난 10일 옥중 서신을 통해서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통해서 결백을 증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네.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최경환 전 의원이랑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네. 그리고 장충기 전 차장 같은 경우에 목요일에 가석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3월 가석방 대상자에 이들을 포함시켰고요. 다만 지난 3.1절 기념 가석방 때도 이들이 심사 대상에는 올랐는데 당시에는 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미국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열고 기준금리 결정하는 게 이게 또 목요일 아니에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거든요. 네. 근데 당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면서 금리 전망이라든가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전망치까지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럼 막 세계 경제가 다 출렁출렁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확 실시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고육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다만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네.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